그런데 윤 대통령의 또 탄핵과 관련해서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관련한 소식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전한길 씨의 유튜브 영상에요. 폭탄 테러를 암시하는 듯한 댓글이 올라와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영상에 달린 댓글이 어떤 댓글이었는지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4분분 내에 과거 군대 하나회 갔던 사조직인 운임법연구회 출신 40여건 절대로 임명하지 말라. 만약 재판 기피 신청이나 자진 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에 모든 국민들은 이러한 불리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성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던 게 지난 1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서 했던 발언이에요. 그런데 그때 뭐 이렇게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여기 사제폭탄이라는 댓글이 왜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제 밤에 바로 이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정말 그 전한길 강사가 헌재를 쓸어버리자는 말씀에 주저앉아 울었다. 이러면서 사제폭탄을 준비 중이다 이렇게 단 거예요. 아직 누가 이런 글을 썼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특정은 되지 않았지만 일단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경찰이 지금 긴급하게 조사에 나선 겁니다.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더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헌재를 쓸어버리자 이렇게 해서 본인이 뭐 사제폭탄까지 들고 가서 나도 좀 가담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읽히는 건가요? 굉장히 지금 전한길 강사의 발언에 대한 좀 분노로 보이는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범행 장소가 어디고 범행 대상이 뭐 전한길 강사인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떤 곳인 건지 여러 가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지 않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경찰이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사제폭탄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과격한 또 발언입니다. 경찰이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자, 앞서서 성치훈 부의장, 헌재를 쓸어버리자 이 발언이 너무 좀 과격한 발언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또 사제폭탄 댓글까지 달린 건데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제가 오전에 다른 방송을 하러 갔다가 대기실에서 이 전한길 씨를 봤거든요. 아, 보셨어요? 네, 봤어요. 대기실에 계시는데 저보다 더 큰 건장한 두 경호원이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좀 테러 위협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 아마도 전한길 씨도 뭐 표현의 자유, 뭐 그런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본인도 그런 경호를 받으면서도 어느 정도의 공포감을 느끼실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본인도 그렇게 공포감을 느낀다면 본인이 한 발언, 국민이 헌재를 휩쓸 것이다.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헌법재판관들은 불의하다. 이런 발언을 하게 됐을 경우 우리 서부지법 폭동을 받던 이런 헌법재판관들은 본인들의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제폭탄도 지금 명확하게 누구를 다 향하는 것이다라는 건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느낄 때는 이거는 아무래도 헌법재판소를 향한 그런 사제폭탄일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한길 씨 당신의 발언이 누군가를 자극해서 누군가를 이렇게 동요하게 해서 누군가에게 또 위협을 줄 수 있다. 본인이 받고 있는 위협처럼 그 누군가도 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발언이 왜냐하면 파급력이 굉장히 큰 분이거든요. 지금 유튜브 구독자가 100만 이상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좀 위협감을 느끼고 있는 만큼 본인의 발언 파급력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하셨어요? 혹시 만나셔서? 아니요. 경호원들이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접근을 못 하셨군요. 어쨌든 좀 본인의 좀 인지도나 이런 걸 파급력을 고려해서 과격한 발언 좀 자제를 해줬으면 한다라는 당부를 하셨는데 헌재를 휩쓸 것이라는 발언은 어떻게 좀 들으셔요? 헌재를 휩쓸 것이다. 주어가 국민들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한길 선생이 헌재를 쓸어버리겠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국민들이 헌법재판소를 휩쓸 것이다. 그만큼 지금 국민적 분노,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상당하다라는 그런 이제 비유적 표현을 한 것인데 사실 지금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드러났듯이 정말 국민적 상식에서 봤을 때 도저히 우리가 승복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들이 지금 잇따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국민들이 네. 헌재를 휩쓸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절차적 공정성, 정당성을 좀 확보해달라라는 그런 강력한 어조로 얘기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요. 전한길 씨가 한 발언을 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또 발끈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발언 내용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준석 의원께서는 업무론과의 전쟁 선포한다 이랬는데 예.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비상기업 선포하기 전에는 그 선포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억울했다는 걸 몰랐고 그 예. 뒤로 이렇게 개몽이 됐지 않습니까? 예. 업무원이라 치부하고 덧벌리는 사람들이 그 자가 범인들이죠. 이준석 의원도 마찬가지로 지가 모르니까 그런 거야. 예. 그러니까 이분이 뭐 자꾸 이준석이가 뭘 몰라서 그런다 그러는데 예. 제가 다른 영역은 몰라도 전향계 씨보다 정치랑 공직선거 영역에서는 모른다 소리 들을 경력은 아닙니다. 그러면 전형적인 나이 어린 사람에게 하는 꼰대질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애초에 거짓 위에 자꾸 거짓 쌓아 올리다 보니까 전환기 씨도 이게 위험한 지점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 거짓을 기반으로 한 주장을 계속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박용찬 위원장. 예. 그러니까 뭐 전한길 씨와 이준석 의원, 뭐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맞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다, 전형적인 꼰대질이다, 이 거짓 기반한 주장을 계속하면은 이거 안 된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서로 맞붙고 있는 형국입니다.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이 부정선거 의혹 정말 폭발성이 상당하고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견해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이준석 의원에게 제가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건 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본인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지나치게 지금 많이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한간에서는 이준석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이냐 예.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준석 의원의 발언 중에서 제가 한 가지 팩트 체킹을 꼭 하고 싶은 게 지난 2020년 4.15 총선과 관련해서 선거 무효 소송이 126건이 있었는데 전부 다 조사되고 수사돼서 모든 게 결론이 난 사건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제가 선거 무효 소송을 했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그 선거 무효 소송 과정에서 42장의 이상 투표 용지를 추출해서 감정 작업을 해주겠다고 발표를 해놓고 실제는 감정 작업을 하지 않고 결론을 내버렸습니다. 모두 기각 판결을 내렸어요. 당시에 126건의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됐는데 그중에서 증거 보전 작업이 이루어진 선거구가 30군데였습니다. 예. 증거 보전 작업이라 하면은 투표 용지 그리고 투표함 여러 가지 일체 장비들을 보존하는 그러한 법적 과정인데요. 재검표를 위해서 이렇게 30군데 증거 보전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실제 재검표가 이루어진 선거구는 8군데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30군데에서 8군데를 빼면 22군데, 22군데에 대해서는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않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건 마치 궁예의 관심법에 해당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예. 그러한 판결을 대법원에서 내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뭐 민주당에서는 뭐 전한길 씨를 또 신고하고 개혁신당에서는 이렇게 또 부정선거를 가지고 맞붙는 거 보면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는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고 예. 어쨌든 어떤 식으로 또 전한길 씨가 목소리를 낼지 좀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아마 지금 전한길 씨 지금 그 댓글 단분이 지금 추적이 좀 되고 있다는 경찰이 추적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제가 확인되면은 속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